그 용도로 찍는 거야. 아니 솔직히 1차 분식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냥 문제 푸는 거에 좀 뭐 대안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지? 근데 이 1차 분식을 이해하는 거랑 2차 분식을 이해하는 게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2차 분식은 함수라는 것도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아까 절대값 분식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질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게 아닌 2차 분식부터 해볼게. 그게 아닌 2차 분식. 간단한 거. 자, 보다는 2차 분식. 자, 2차 분식의 풀이 너무 쉽다. 아니, 근데 여기서부터 안 쉬울 수도 있어. 사실,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2차 분식은 어떤 형태야? 그냥 아무도 안 적을 거야? 마음대로 해. 그래서 니들이 보는 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적을 사람만 적으세요. 그냥. 얘가 양수라고 칩시다. 아래로 올라오게요. 2차 함수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뭐였냐면은 얘랑 x축이야. 왜 x축이었지? 이거 대답 못하는 애들도 있어. 왜 x축이랑 요점이야? 2차 방정식은 얘가 y는 몇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2차 방정식이 뭐였냐면은 두 근이었어요. 그 근을 우리가 뭐라고 가정하냐면은 알파랑 베타로 항상 가정을 합니다. 미지수 잡을 때. 2차 부등식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됐었어. 2차 방정식은. 근데 2차 부등식은 이제 그놈의 범위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범위가 바뀌어요. 쌤이 예시로 든 음수다의 범위는 얘와 얘 바깥에 있을까요? 사이에 있을까요? 왜요? 왜요? 노란색이 실제로 흰색보다 어디에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부등식의 의미는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다는 소리야. 위랑 아래를 내가 구분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양수 개수의 0보다 작다는 항상 사이 범위가 나온다. 됐죠? 이거는 다 양수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 음수 기준으로 하지 맙시다. 양수 기준만 하고 외우세요. 사이 범위가 나온다. 사이 범위. 연두색으로 쓰면 사이. 그럼 반대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0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나와요? 알파랑 베타 어디에 생긴다? 밖에 생긴다. 그렇지. 왜? 여기 위에 있잖아. 여기 위에 있잖아. 그죠? x축보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가 된다. 이때가 바깥범위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야. 마치 AX는 B보다 크다의 풀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2차 부등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일 때 2차 부등식의 해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응? 판별식과 2차 부등식의 해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봐.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얘는 근 몇 개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근 2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fx라고 할게요. fx가 0보다 작다. 요놈의 해는 뭐가 나온다고? 알파와 베타 사이 나왔다고. 그치? 이렇게 쓰는 이유 있어요. 왜? 두 번째, 판별식이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판별식이 0인데 더 작대.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x축하고 몇 점에서만 만나? 한 점에서만 만나면 얘는 음수인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음수가 0은 있지만 음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 있어 없어요? 해가 없어요. 세 번째, 판별식이 음수면은 더더욱 해가 있겠니? 없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 이거 지금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표를 만들 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내가 그릴 수 있어라는 소리예요. 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 자, 다르게 만약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등호가 들어갔어. 2차 함수가 0 이하. 이 2차 함수. 요러면은 요거 앞에 거는 그냥 간단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알파 이상 베타 이하. 그렇지. 등호도 그냥 넣으면 되겠죠. 그게 0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제 바뀌어요. 왜? 내가 0 되는 것까지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은 가져야 안 가져요? 딱 하나 가지지. x는 알파 하나 가져요. 대신 여전히 안 만나면은 어떤다? 해가 존재해? 안 하겠죠. 됐죠? 그럼 이제 뒤집어 볼게. fx가 0보다 커요. 0보다 커요. 요거 어떻게 된다고?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자, 이제는 엄청나게 큰 범위만 나올 거야. 좁은 범위가 아니라. 자, 만약에 판별식이 0이에요. 판별식이 0인데 나는 0보다 큰 거 원해. 그러면은 이거는 실수 전체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다른 게 나올까요? 그렇지. 얘는 0이니까 얘는 빼야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써야 돼? x는 알파가 아니다만 쓰면 돼요. 뭐 모든 실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얘는 항상 위에 있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해되죠? 만약에 0 이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봐. 이거는 크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등호만 집어 넣으세요. 얘는요 0 이상이래. 얘도 0이지. 0 이상이면 얘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뭐야? 모든 실수. 실수 않지. 모든 실수. 당연히 0보다 작은 거, 반드시 0보다 작은 거, 근이 없는 거, 모든 실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까지 보면은 판별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실근이 존재하냐 안 하냐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떠 있어요. 실근이 존재해? 겹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연히 A가 음수일 때는 뒤집어서 그려야겠지. 뒤집어서 그리면은 이 부등식에 따른 이 해의 조건들이 다 다르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하라고. 알겠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돼. 쌤이 9단원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그림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선이 아니라 이제 2차 함수까지 그려야 돼. 됐어? 쌤이 지금 뭘 얘기했냐면은 131쪽에 1번하고 2번을 그냥 후다닥 얘기해버린 거야. 그림 그려서 여러분이 풀면 된다. 알겠지? 그럼 나 이제 그거 가지고 2차 부등식 작성을 할게요. 계속 가. 아니 2차 부등식의 작성은 그래서 더 쉬워. 원리만 알면은. 자, 만약에 A는 양수라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제 조건. 얘랑 똑같아요. 해가 알파 초과 베타 미만으로 나온다면은 2차 부등식은 어떻게 써? 얘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봐. 너 어디서 나왔니? 일단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나오잖아.
그지? 그거는 불변해요. a 곱하기 뭐?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뭐? x 마이너스. 그치? 두 근을 가져야 돼. 그런데 걔가 는 0이 아니라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사이범위니까 그치 작은 거예요. 내가 요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 범위니까 작다. 됐어? 그럼 반대로 해가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똑같아. 뭐 써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써. 그런데 얘는 바깥범위잖아. 그러니까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등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0 이상으로 쓰면 되는 거지. 바깥범위. 그래서 내가 함수가 익숙해져야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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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그럼 작성도 별 다를 거 없다. 됐어? 그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뭘까요? 여기서 봐. 한별식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무슨 실수? 모든 실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된대? 첫 번째, 당연히 전제 조건 A는 양수, 한별식은 음수, 2차 부등식은 0보다 커도 좋고 아니면 같아도 좋고. 그죠? 두 번째, 아니면 어떻게 쓰면 돼요? 한별식이 0이면 뭐만 돼? 크다만 되겠지. 그지? 아 잠시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만 되겠죠. 그죠? 얘는 크다도 되고 이렇게 쓰자. 크다도 되고 여기는 크거나 같다도 되고. 그지? 아니 이것도 따로 구분하니까 선생님도 헷갈리는데 요거만 외우면 돼. 내가 여기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난다니까?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대부분 항상 성립하려면은 뭐 신경 써야 되냐면은 얘부터 신경을 쓰세요. 한별식은 무조건 작아야 돼. 0일 수도 있어. 근데 작다가 기본이에요. 됐어요? 얘가 음수도 마찬가지야. A가 음수여도 항상 성립하려면 결국에는 작아야 돼. 얘가 부등호가 작다가 되는 거지. 반대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요거라고 그냥 외우셔주세요. 한별식을 기준으로 강조를 해주면 된다. 됐어? 그러면 쌤이 이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구호 또는 크기 이런 겁니다. 근의 분리라고 하죠. 실근의 구호 또는 뭐 분리 이런 걸 볼게요. 잠시만. 하나 더 봐야겠다. 자, 여기에서 그냥 이거 썼으니까 제한된 조건에서 볼게요. 제한된 조건에서 2차 부등식. 자, 제한된 조건에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인데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냐면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중에서 제한된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다 를 보고 싶어. 어떻게 해주면 돼? 한글로 써봐. 저 범위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고 싶으면은 이 놈의 무슨 값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돼. 당연히 제일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 최소에서 최소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한글로 충분히 설명 가능해요. 반대로 항상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반대로 최대가 있겠지. 그치? 얘겠죠 지금은. 이 값이 어때야 돼? 그렇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교할 거야? 최대를 비교할 거고 0보다 작다는 것을 써주면 된다. 자, 2차 부등식에서 제한된 조건이 들어가면은 기본 원리가 뭐냐? 제한된 조건 이퀄 최대 최소다. 최대 최소가 큰지 작은지 이 문과 한글 쓰는 게 이상하네. 그치? 최대 최소의 저거 부등식을 조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문제마다 달라. 문제마다 다른데 쌤이 문제 나오면 설명해 줄게요. 뭔 상황인지. 지금 설명해줘야겠다. 자, 제한된 조건 볼게요. 일단 뒤로 가시면은 137쪽에 유형 10번 있거든요. 660번 말고 다음 쪽 138쪽 661번으로 볼게요. 661 자, 0 이상 2 이하에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1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다. 항상 성립하려면 k의 범위가 a 이상 b 이하라고 합니다. 7ab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ab로 그냥 구하라는 거야. 너 몇 이상부터 몇 이하가 돼야 되니? 자, 뭐부터 그리냐면 이 친구 2차 함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2차 함수를 그리면 항상 추계 방정식도 써주세요. 너 추계 방정식 뭐니? 식을 변형해줘야겠죠. x 마이너스 몇의 제곱? 2k 뺐으니까 4k 제곱을 더해줘야겠죠. 4k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상수항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축은 x는 2k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0부터 2까지인데 0부터 2까지 중에서 우리가 뭘 비교해야 돼? 이놈이 항상 0 이상이다가 돼야 되잖아. 그지? 항상 0보다 크다니까 최대 최소 중에서 누굴 비교해야 돼? 최소값을 비교해야 되거든. 그러면 최소는 내가 요렇게 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0부터 2까지가. 맞아? 모르지, 그지? 근데 아닐 수도 있고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럼 어찌됐건 간에 둘 중 뭔지 모르겠지만 최소는 누구 중 하나야? F0이거나 F2 중에 하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최소를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최소는 F0 그냥 0 집어넣어. 뭐요? 1 빼기 K죠? 1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던지 동시에라고 해야 돼. 왜? 실제로 F2가 더 작아버리면 안 되잖아. F2는 몇이요? 마사 8K, 7K 빼기 3이죠. 고놈도 0 이상이 되면은 최소가 누가 됐든 간에 항상 0 이상이 되지 않겠냐 그 소리죠. 그러면 이제 K에 대한
1차 부등식 두 개가 나왔죠? k는 몇 이상 몇 이하였어요? 7분의 3 이상 1 이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3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 아니라 함수를 그려서 최대 최소로 보자는 거야. 물론 2차 부등식도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이해됐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만약에 얘가 최대값으로 물어봤으면은 최대값은 세 가지를 봐야 돼. 왜? 최대값을 생각해봐. 최대값은 야 여기서는 최대값 꼭지점에서 나올 수도 있었죠. 이 친구. 근데 0부터 2까지가 여기였으면은 F2가 최대값이 될 수 있었죠. 아니면 0부터 2까지 여기였으면 F0이 최대값도 될 수 있었죠. 그럼 세 개를 봐야 돼. 이거 더 복잡하지. 근데 그림을 그리면은 내가 뭘 봐야 하는지 알 수는 있어요. 됐어? 그림 그려서 식으로 봐야 된다. 식 없어도 그림은 있어야 돼. 진짜 거의 그 정도야. 자, 이게 제한된 조건에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의 그 근의 분리를 볼게요. 그냥 그만 쓰자. 그만 쓰고 유형으로 보여줄게요. 첫 번째, 다시 돌아와서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두 근이 부호가 양수래요. 어떤 상황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일단 아래로 블록 함수만 얘기하자. 아래로 블록인 함수 n으로 야 너놈의 두 근의 부호가 양수가 되려면은 두 근이 나와야겠지 일단. 그지? 그러니까 x축은 쟤를 째고 가. 그림 그려. 그림 그릴 때 저 순서로 그려요. 야 얘가 양수여야 된대. 얘가 뭐야? 알파랑 베타가 양수가 되려면은 야 양수를 나타내는 축은 x축이에요? y축이에요? y축이죠. 이 y축보다 어느 쪽에 있으면 양수야? 오른쪽이지.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얘네들이 양수가 되려면 y축은 얘네들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 그래서 y축을 어디다 그려도 가장 왼쪽에다 그려주면 돼요. 됐지? 그럼 여기서 내가 쓸 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x는 0이잖아. x는 0의 함수값이 노란색에서는 어디서 만나겠어요? 위에서 만나요? 지금 아래에서 만나요? 위에서 만나겠지. 함수값으로 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양수가 되려면은 첫 번째가 뭐였냐? 1이라고 쓸게요. 판별식은 어떻게 됐어요? 두 근이 나와야 되잖아. 자, 판별식이 두 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뭐야? 자, 같다면 안 돼? 두근은 되죠. 같은, 서로 같아도 돼요.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하면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때는 0 이상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 아니 y축 x는 0에 대한 함수값 f0이 0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돼요? 그치, 걔는 커야 돼.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아직 안 된다. 왜? 이놈도 있었거든. 그러면 내가 파란색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까지 해줘야 될까? 축! 2차 함수는 무조건 축이에요. 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양수야, 음수야? 그렇죠.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 양수여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립부등식이에요. 이 다음엔 알겠어요? 이 형태를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 자, 두 근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니까 스킵하고 두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어떻게 될까? 똑같아. 그림 그려? 두 근이래. 근데 이번에는 얘네들과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대요. 자, y축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치, 사이에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그치,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세 개를 다 쓰냐? 아닙니다. 얘는 함수값이 음수다로 그냥 끝나버려요. 생각해봐. 함수값이 음수기만 하면은 아래로 블록의 입장에서는 너네들은 언젠가는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y축보다는 왼쪽에서 한번 올라갈 거고 오른쪽에서 한번 올라가겠지. 그게 바로 두 분이겠죠. 끝이야. 됐어? 됐어? 자, 이걸 잘 봐봐. 이제 쌤이 숫자를 바꿔볼게요. 근의 분리입니다.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끝에 아래로 블록해서 갈라. 알파 베타 생겼어. 자, 우리는 이제 숫자가 몇이래요? 기준 숫자가 x는 1이래요. 그럼 x는 1이라는 세로선을 왼쪽에다 그려야 돼? 가운데다 그려야 돼? 오른쪽에다 그려야 돼? 그렇지. 오른쪽에다 그리는 거야. 왜? 그래야 알파벳다가 왼쪽에 있잖아. 됐지? 그럼 똑같네. 자, 첫 번째 뭐 해주면 돼? 너 두근 서로 다른 두근 안 했어? 그러면 또 0 이상. 두 번째, 너 요 놈에 대한 함수값은 F1이지? F1이 0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얘가 대칭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이번에는 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축이 어디 있어야 돼? 1보다 왼쪽. 작다. 이거 풀면은 끝난다고. 그냥 분리가. 네 번째. 그러면 이번에 저 논리로 해볼게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x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x는 마이너스 1이 이제 어디에다 그려주면 돼? 가운데다가 그려주면 돼.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을 보고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 f-1이 음수다만 써주면 끝난다. 사이에 있으면 다 그래요. 됐지? 마지막으로 5번 한근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한 근만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두 근이 생기든 말든 관심 없는데 한 근이 저 친구와 저 친구 사이에 있대요. 이 경우가 이제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머지 근 솔직히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랑 1 찍어봐. 여기다 찍을래. 그치? 자, 요렇게 되면은 내가 뭘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함수값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하! f-2와 f1의 부가 서로 다르다. 곱이 음수다. 됐어요? 반대편으로 생각해볼게. 아니면 마이너스 2랑 1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네.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 한 근만이 있는 건지 두 근 다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봐야 된다. 이 경우도 봐야 돼요. 그럼 이 경우를 보려면 내가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어떻게 봐야 돼? 일단 한 별씩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돼요? 이번에는 함수 값이 전부 둘 다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축도 어떻게 돼야 돼요? 축도 어떻게 돼야 돼?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합친 거야. 그게 어려운 거다. 문제 나올 때 솔직히 문제 더 많은 유형으로 나오거든. 그때마다 적합한 함수 모양을 그려서 내가 맞는 2차 부등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쓰고 나면 이제 뭘 푸는 거야? 아까 쌤이 1번에 썼던 2차 부등식의 풀이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됐어요? 일부러 식 안 썼다. 왜? 졸니까. 힘드니까. 자, 이게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여줘야겠지. 그럼 보여주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요, 제발. 까먹지 말고.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143쪽 보실게요. 자, 오른쪽 1, 2, 3, 4, 5 안 지울게요. 여기만 지울게요. 자, 쌤이랑 다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 거니까 이제 만나면은 영상 보고 이렇게 보세요. 대표 문제 볼게요. 692번. 아, 692번. 그냥 봐. 근의 판별과 2차 부등식이네. 에이, 야, 이 2차 부등식이 허근의 가지래. 그냥 뭐 쓰면 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그럼 쌤이 여기서는 이건 넘어갈게요. 2차 부등식이 허근을 가질 조건. 그러면 그냥 판별식이 음수다 쓰면 된다. 판별식 음수다 써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요. 부호 볼게요. 695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자, 이제는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인수분해 다 안 되는 거야. 얘가 두 음의 실근을 가진대. 정수 K 최소. 그냥 범위 구하라고. 범위가 뭐니? 자, 그림 1, 2, 3, 4, 5 중에서 뭐 그려야 돼? 1번 그려서 음수인 조건 보면 되겠죠. 그렇지? 1번 그리면 돼요. 자, 1번 아래로 볼록 두 근 알파 베타 음수니까 y축 어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됐죠? 써요. 첫 번째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이네? 서로 다르네? 아니야. 그 두 개니까 0 포함 0 이상. 두 번째 함수값 F0 양수. 세 번째 축 무슨 수? 축 어디 있어? 음수 있네. 자, 이거 풀어. 자, 1번 어떻게 돼요? 자, 이거 그냥 판별식 써주면 되겠네. b제곱 마이너스 4 ac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9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15는 0 이상이다. 아하, 2차 부등식 나오네요. 2차 부등식이 0 이상이래. 두근이 몇이야? 몇이야? 3이랑 마 5죠? 3이랑 마 5 사이에 생겨요? 바깥에 생겨요? 바깥에. 그러면은 x는 k는 마5 이하 또는 3 이상. 두 번째 f0 0 집어넣어. k 플러스 6 얘는 좀더 크죠? 그치? 그러니까 k는 뭐보다 크다? 마6보다 크다. 세 번째 얘들아, 축이 뭐니? 혹시 축은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2에 있네?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어차피 마이너스 2 곱해줄 거 부등호만 바꿔서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k는 어떻다? 마3보다 크다.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여러분 이제 연립부등식에서 표현해주면 돼요. 마5보다 작은데 마3보다 크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k는 그냥 뭐보다 크다요? 3 이상이다만 유효한 범위겠죠. 그래서 정수계의 최소값은 몇이에요? 3이다. 됐어? 이거 하나 푸는데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네들은 앞에서 2차 부등식 요거 푸는 거 할 수 있어. 연습을 해도 하고 그냥 해 형태가 사이인지 바깥인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응용하는 근의 분리를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실력은 되니까. 자, 그 다음 유형 볼게요. 근의 위치, 그죠? 근의 위치. 자, 699번. 두 근이 모두 이보다 클 때네요.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실수에 예셔서. 자, 그림 어떻게 그려요? 그지? 뭐 1번이든 3번이든 어쨌든 이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려 알파 베타. 자, x는 2를 그려주면 되네. x는 2가 왼쪽이야 가운데야 오른쪽이야? 그렇지. 그래야 얘네들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2보다 큰 거야. 똑같이 써요. 첫 번째 판별식은 서로 다른 없어. 그럼 0 포함. 두 번째 함수값 f2 양수. 세 번째 축 2보다 커. 예. 연립해요. 자, 판별식 썼어요. 짝수 썼어요. a제곱 마이너스 3a 0 이상 0 또는 3이지. 크지? 바깥이지. 그지? 얘는 0이야 또는 3 이상. 두 번째 f2 4 빼기 4a 4 빼기 a 뭐가 크대. 얘는 어때? 4보다 작다. 세 번째 축 몇이에요? 마이너스 1로 나눠. 에이 2보다 크대. 에이 2보다 커. 아니 그러면 공통범위가 뭐겠어? 0보다 작은 거 있을 수는 없어. 2보다 커? 3보다 커? 4보다 작아? 요거네요. 3 이상 4 미만이었어요. A의 최소값이니까 나누면 몇이다? 얘도 확인해. 됐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대수할 때 계속 나와. 여러분 대수 배웠어요? 어디 배웠어요? 어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슈얼? 우리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했을 때 기억나요? 아니면 삼각 방정식?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 얘가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K의
뭐해? 뭐 하고 싶어? 시원. 이거 상관없는 거야. 근데 치환해주면은 야 이거 x가 1보다 큰 거지. x가 1보다 큰 거면은 치환한 t는 범위가 어떻게 돼? 로그 1이 몇이었죠? 0.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요거니까 0보다 커야 돼. 그럼 내가 얘는 치환한 형태에서는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k는 0이 어떤 그림을 가져야 돼? 0보다 큰 두 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얘는 무슨 문제야? 2차 분식 문제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치환도 했는데 다시 이 짓을 해야 돼. 이 짓을. 또 뭐 해야 돼? 함수도 하고 뭐도 하고 F도 하고 세 번째 뭐도 하고 슛도 하고 그런 거야. 많이 나온다고. 됐어요? 우리가 1차 분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차 분식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연립을 잘 하고. 그러니까 1차 분식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어찌됐건 전부 다 여러분은 1차식이니까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식의 형태가 막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고 막 생쇼가 나 일어나잖아. 이런 것들을 그려서 실제 해 범위가 뭔지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하면 2차 부등식부터는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보여줘야 돼? 이 2차 함수에서 보여주라는 소리야. 그래서 자, 연립을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연립을. 이것도 결국 연립이잖아. 내가 이거 못하면 이거 못해요. 인수분해 다 했는데.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거야. 1차 분식을 하고 내가 1차 분식에서 이거 할 줄 알지? 2차 분식에서 이제 이거 그림 한번 그리는 거 했죠? 그러면은 연립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질문도 하고 해야 돼. 강조하는 게 그거야. 너네들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모르는 거 있으면은 꼭 질문을 하고 아니 뭐 스스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질문을 더 하는 게 좋아. 스스로 할 사람이 쌤이 볼 때는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여기서. 알겠지? 그래서 스스로 할 생각보다는 학원 없잖아. 학원에서 스스로 자습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손해야. 쌤이 막 얘기 떠들고 해야 돼. 목 아프고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숙제 하는데 만약에 숙제 막 못했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못하겠으면은 그냥 쌤 이거 그냥 솔직하게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숙제를 막 못하는데 내가 안 했잖아. 안 한 거야. 그건 내 잘못이고. 모르겠어요? 무조건 괜찮아. 모르겠어요는 쌤한테 다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요것도 숙제를 어디까지 하냐면은 144페이지까지 하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없죠? 없죠?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냐면 나 적어놓는다. 10월 6일 오늘 6월 1일 자, 숙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앞에 안 되어 있는 것부터 포함이에요. 144페이지. 그리고 알림장도 제대로 적어. 다 이것만 적어. 7월 6일까지. 7월 6일까지. 그리고 여러분 저기 교재 안 돼 있는 거 아까 뭐 쌤한테 여쭤보니까 재춘 쌤한테 여쭤보니까 좀 토요일 날 부르면서 한다고 하던데, 그지?
자기 통필 공부원도 1차 부등식 전 여러 가지 방식인가 거기까지 안 되는 거 있으면 7단원일 거예요 아마 7단원까지 안 되는 거 있으면 들고 가서 고치세요. 채워보세요. 8단원부터는 쌤이 할게요. 7단원까지 알겠죠? 자, 마무리합시다.